지난 한 주간의 한반도 정세와 외교안보 이슈를 다시 정리해보는 토요일 대담 코너 한반도 브리핑입니다. 외교안보부처와 북한 문제 담당하는 지성림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난 수요일은 정전협정 체결일인데 북한은 이날을 전승절이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이날 북한의 무력 시위는 없었는데요. 대신에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굉장히 고강도의 위협 발언을 쏟아내 주목을 받았습니다. 또 우리 시간으로 오늘 새벽에 미국에서는 한미 국방장관의 회담이 열리기도 했죠. 이번 주에는 어떤 소식 짚어주실까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 수요일 저녁 평양에서 열린 전승 69주년 기념행사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윤석열 대통령 이름을 직함없이 거론하며 남쪽의 새 정부를 향해 강한 적개심을 드러냈습니다. 네, 전멸이라는 표현까지 써가며 자신들을 건드리면 절대병기, 즉 핵무기로 보복하겠다고 위협했는데요. 이 내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워싱턴 DC에서 열린 한미 국방장관 회담에서 양국은 다음 달 열리는 후반기 한미연합 연습을 확대 실시하고 또 가까운 시일 내에 고위급 확장 억제 전략 협의체를 개최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김정은의 대남 위협 발언이 공개된 날 울산 현대중공업에서는 차세대 이지스 구축함 일본 함인 정조대왕함 진수식이 열렸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진수식에 참석해 축사했습니다. 이번에 진수된 정조대왕함이 기존 이지스함보다 어떤 성능이 향상됐는지 짚어볼까 합니다. 북한은 오늘 코로나19 의심 신규 환자가 제로라고 밝혔습니다. 현재 남아있는 200여 명의 환자마저 완치되면 북한은 코로나 종식을 선포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북한 발표 내용도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새 정부 출범 이후에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이렇게 직접 나서서 윤석열 정부를 비난한 거 이번이 처음입니다. 그런데 비난 정도가 아니라요, 상당히 위협적인 그런 메시지였던 것 같아요. 이 김 위원장의 연설 내용과 함께 또 왜 이렇게 위협적인 발언을 했는지 그 배경도 짚어주실까요? 네, 북한은 정전협정이 체결된 날인 7월 27일을 전승절이라고 부릅니다. 미국의 침략에 맞서 조국을 지켜냈다, 또 미국과 싸워 이겼다고 주장하며 매년 전승절을 기념해 왔는데요. 김정은 집권 이후 특히 최근 들어 전승절 행사에 특별히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올해도 27일 저녁 평양에서 전승 69주년 기념행사가 성대하게 열렸고 김정은 위원장이 연설에 나섰습니다. 김정은은 연설에서 윤석열 정부가 북한을 주적으로 규정하고 또 북한의 핵무기 발사 징후 시 선제 타격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허세, 망언, 추태 등으로 비난했습니다. 특히 윤석열 정부가 대북 군사행동을 시도하면 이른바 절대병기, 즉 핵무기로 보복 타격하겠다는 식으로 위협했는데요. 김정은 육성으로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절대병기를 보유하고 있는 우리 국가를 상대로 군사적 행동을 운운한다는 것은 가당치도 않은 것이며 매우 위험한 자멸적인 행위입니다. 남조선 정권과 군부 깡패들이 군사적으로 우리와 맞서볼 국리를 하고 그 어떤 특정한 군사적 수단과 방법에 의거하여 선제적으로 우리 군사력의 일부분을 무력화시키거나 맞설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천만에 그러한 위험한 시도는 즉시 강력한 힘에 의해 응징될 것이며 윤석열 정권과 그의 군대는 전면될 것입니다. 네, 김정은의 이번 위협 발언은 그동안 계기가 있을 때마다 밝혀왔던 대남 군사 전략의 연장선으로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김정은은 지난 4월 말 열병식 연설에서 타격 대상을 특정하진 않았지만 북한의 근본 이익을 침탈하려 한다면 누구든 핵무기로 선제 타격할 수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또 6월 말에 열린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확대회의에서는 북한군 전방부대 작전 임무에 중요 군사행동 계획을 추가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전방부대 임무에 추가한다는 군사행동 계획의 구체적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전문가들은 대남 타격용 전술 핵무기와 관련한 계획일 가능성이 크다고 진단합니다. 북한군 전방 포병 부대들은 서울과 수도권 등을 겨냥한 장사정포와 다연장포 등을 운용하는데요. 이 부대들의 전술핵탄두 탑재가 가능한 단거리 탄도미사일들을 추가로 배치할 것이라는 관측입니다. 즉 미국에는 전략 핵무기로, 한국에는 전술 핵무기로 대응한다는 군사 전략을 수립한 상태에서 윤석열 정부를 향해 우리를 건드리면 너희는 전멸할 것이다, 이런 식의 엄포를 놓은 것입니다. 따라서 김정은의 이번 대남 메시지는 단순한 말폭탄이나 또 근거 없는 위협이 아니라 대남 타격용 전술 핵무기 개발 완성이 궁극적 목표임을 다시금 확인한 발언으로 봐야 합니다.
네, 결국 전술 핵무기 개발을 바탕으로 한 나름의 자신감이라는 말씀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 당국이 북한의 탄도미사일 위협에 대응해서 추진을 하는 한국형 삼축 체계 이걸 얘기하면서 남측의 군사적 열세는 숙명이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한 것 같고요. 그런데 상대적으로 미국을 향해서는 위협 수위가 다소 높지 않았다 이런 평가도 있더라고요. 네, 북한에서 이른바 전승절은 미국과 싸워 승리한 날입니다. 즉 북한의 주적은 미국인 것입니다. 한국은 자신들에게 상대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 늘 하는 주장이고요. 그런데 이번 김정은 연설에서 윤석열 정부에 쏟아낸 위협 발언에 비하면 미국을 향한 경고 메시지는 비교적 수위가 낮아 보입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미국이 우리 국가의 영상을 계속 훼손시키고 우리의 안전과 근본 이익을 계속해 엄중히 침해하려 든다면 반드시 더 큰 불안과 위기를 감수해야만 할 것입니다. 네, 들으신 것처럼 미국을 향해서는 직접적인 위협보다는 불안과 위기를 감수해야 할 것이다. 이런 식으로 에둘러 경고했습니다. 물론 김정은은 이번에도 미제와는 사상과 무장으로 끝까지 맞서야 한다. 또 미국과의 그 어떤 군사적 충돌에도 대처할 준비가 되어 있다며 대결 의지를 거듭 불태웠습니다. 다만 미국에 대해서는 그동안 강대강 정면 승부 입장을 계속 밝혀왔기 때문에 이번에는 미국보다는 한국의 새 정부에 초점을 두고 구체적인 위협 메시지를 내놓은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김 위원장이 윤석열 대통령을 직함도 없이 실명으로 거론하면서 비난하고 위협한 데 대해서 대통령실이 공식 입장을 내놨습니다. 그런데 좀 반응이 차분한 느낌이에요. 네, 사실상 김정은의 위협 발언이 별로 놀라운 것도 없다. 이런 분위기입니다. 김 위원장 연설은 그 다음 날인 지난 목요일 오전에 공개됐는데요. 대통령실은 오전에는 현재 상황에서 특별히 언급할 내용이 없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다가 오후 늦게야 강인선 대통령실 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김정은 연설에 대한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의 공식 입장을 전했습니다. 국가안보실은 김정은 위원장이 대통령 실명을 거론하며 우리 정부에 대해 위협적인 발언을 한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정부는 북한의 어떠한 도발에도 강력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상시 대비 태세를 갖추고 있다며 굳건한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국가안보와 국민안전을 지켜나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늘 하던 대로 북한을 향해 실질적 비핵화와 평화 정착을 위해 대화의 길로 나올 것을 촉구한다. 이런 언급도 있지 않았습니다. 대통령실의 입장은 결국 깊은 유감 이 한마디뿐입니다. 군 당국 역시 김 위원장의 이번 대남 위협에 대해 특별히 새로운 것이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군도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계속 고조되는 상황에서 북한군 동향을 예의주시하면서 확고한 대비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 이렇게 늘 해오던 원론적인 언급만 했습니다. 네, 정부가 이렇게 김 위원장의 발언에는 별로 놀라지 않는 것 같은데 한편으로는 또 한미 확장 억제 강화를 위해서 속도감 있게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시간으로 오늘 새벽에 미국에서 한미 국방장관 회담이 열렸는데요. 중요한 합의를 이뤘다고 하는데 그 내용도 전해주실까요? 네, 한미 국방장관은 우선 올해 후반기 한미연합연습을 한국 정부 주도의 을지연습과 통합하고 또 기존보다 더 확대해 실시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또 탄도미사일 방어체계와 미국 전략자산의 한반도 전개를 포함한 동맹의 억제 태세를 더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확장 억제력 향상과 한미 군 당국 간 전략적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가까운 시일 내 고위급 확장 억제 전략협의체 회의를 개최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종석 국방부 장관은 전략협의체 필요성에 대해 미국이 본토를 공격당하는 것을 감수하면서까지 북한의 위협으로부터 한국을 지켜주겠다는 확실한 의지가 있다면 바로 그것을 뒷받침하는 것이 이 협의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전략협의체 개최 시점에 대해 미국과 거의 일치를 봤다고 말했는데요. 군 당국자는 그 시점이 9월이라고 전했습니다. 고위급 확장 억제 전략협의체는 한미 외교 국방 당국 차관이 2+2 형태로 만나 확장 억제의 원활한 운영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2016년 12월 출범한 협의체입니다. 하지만 2018년 1월에 열린 2차 회의를 끝으로 지금까지 중단돼 왔습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직후 한미 정상이 서울에서 열린 정상회담에서 이 협의체 재가동에 합의했고 이번에 양국 국방장관이 협의체 재개 시점 등을 구체화한 겁니다. 한미 국방장관은 또 이번 회담에서 북한이 7차 핵실험을 감행할 경우 굳건한 연합방위 태세를 기반으로 단호히 공동 대응해 나가자 이렇게 약속했습니다.
네, 이번에는 최신 이지스 구축함 진수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이름이 정조대왕함인데 네. 이게 기존의 이지스함보다 전투력이 획기적으로 향상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차세대 이지스 구축함 정조대왕함 진수식에는 윤석열 대통령 부부도 참석했는데요. 일단 윤석열 대통령의 축사부터 들어보시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첨단 기술이 집약된 세계 최고의 이지스 구축함을 우리의 기술로 만들게 됐습니다. 정조대왕함은 최첨단 전투체계를 기반으로 탄도미사일에 대한 탐지, 추적, 요격 능력을 갖추고 있는 국가 전략자산으로서 해군의 전투 역량은 한층 더 강화될 것입니다. 네, 우리 해군의 네 번째 이지스함인 정조대왕함은 배수량이 세종대왕급 이지스함보다 600톤 가량 더 큰 8,200톤급이고 또 최고 속도는 30노트입니다. 기존 이지스함보다 몸집은 더 커졌지만 적의 공격으로부터 함정을 보호하는 스텔스 성능은 강화됐다는 것이 해군의 설명입니다. 특히 최신 이지스 전투체계를 탑재해 탄도미사일 탐지 추적뿐 아니라 요격 능력까지 갖춰 북한의 탄도미사일을 해상에서 바로 요격할 수 있습니다. 정조대왕함에는 한국형 수직발사체계 2를 설치해 SM-3 요격미사일 등 장거리 함대공 유도탄과 또 함대지 탄도 유도탄을 탑재합니다. 국내 기술로 개발한 첨단 통합 소나 체계가 적용돼 잠수함과 어뢰 등 수중 위협에 대한 탐지 능력도 향상됐고 또 장거리 대잠 어뢰와 경어뢰를 탑재해 대잠 공격 능력도 높였습니다. 2024년부터 도입되는 시호크 해상작전 헬기 탑재도 가능합니다. 정조대왕함은 시험평가 기간을 거쳐 2024년 말 해군에 인도되고 또 이후에 전력화 과정을 마치고 실전 배치될 계획입니다. 네, 말씀 들으니까 참 든든합니다. 네. 저희 마지막으로 북한의 코로나19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북한이 지난 5월에 처음으로 코로나 감염자의 존재를 시인한 이후에 매일 하루에 신규 발열자 환자 수를 발표를 했잖아요. 그런데 이게 꾸준히 감소를 하다가 오늘은 0명이 됐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북한에서는 코로나19 상황이 끝난 거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네, 우선 조선중앙통신 발표 내용부터 보실 건데요. 조선중앙통신은 북한 방역 당국을 인용해 그제 오후 6시부터 어제 오후 6시까지 하루 동안 새로 확인된 유혈자, 즉 발열 환자는 한 명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이 5월 12일부터 코로나19 의심 발열 환자 관련 통계를 발표한 이후 신규 환자 수가 제로라고 밝힌 건 오늘이 처음입니다. 북한 발표대로 신규 환자는 0명이라고 해도 아직 치료 중인 환자들이 있습니다. 북한은 현재 204명의 환자가 치료를 받고 있다고 전했는데요. 앞으로도 신규 환자가 더 나오지 않고 또 치료 중인 환자들이 다 완치되면 아마 코로나 바이러스와의 전쟁에서 승리했다 이렇게 선포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하지만 북한의 코로나 관련 통계는 다른 나라와 비교해 치명률이 터무니없이 낮고 또 완치율은 거의 100%에 가까워 발표 내용을 신뢰하기 어렵습니다. 북한은 현재까지 누적 환자가 477만 2,813명이라고 밝혔는데요. 현재까지 공개한 사망자는 74명에 불과해 상식적으로는 불가능한 수치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또 현재까지 전체 환자 중 99.994%의 인원이 완치됐다고 주장합니다. 이 정도의 치료 수준이면 모든 나라의 의료진이 북한에 가서 코로나 치료 방법을 배워야 하지 않냐 이런 생각도 듭니다. 네, 북한 발표에 따르면 오늘 하루 동안 완치된 사람이 13명이라고 하니까요. 또 현재 치료 중인 환자 200여 명이고 앞으로 신규 환자가 더 나오지 않는다면 잘하면 다음 달 중에는 코로나 종식을 선포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음 주에는 8월이 시작되죠. 한미연합훈련 일정이 나올 수도 있고 또 이에 대해서 북한의 반발이나 대응 가능성도 있어서 계속 지켜봐야겠습니다. 그럼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